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민프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희 전화 연결을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40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죠. 오늘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는데 일단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네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네. 어플라이언스, 우리 시청자님 뭐 최근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오늘 상승폭이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좀 미미했어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중립 든 이유가 반등 안 나오면 팔자라는 관점에서 네. 중립을 들여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바로 보실 건데,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부각이 되게 부각이 됐었는데, 자, 상해 프론티어, SSL 앱,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랫단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 지금 거래 대금이 작은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율주행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만 어떤 쏠림 현상이 나왔다라 보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얘기 나왔을 때부터 대장으로 계속 언급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볼 때 시청자님께서 자율주행 관련돼가지고 관련주를 산 거는 좋은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요게 갔으니까 요게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반등 안 나오면은 그냥 자르세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고 전략은 맞았지만은 선택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론티어를 또 굳이 또 다시 프론티어를 말씀드린 이유를 또 드리자면은 자, 자율주행이 됐던 어떤 테마가 됐던 대장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반응하는 게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떤 말씀드리냐면은 정리를 하자면 자, 전략은 맞았지만은 선택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틀, 3일 기다렸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자르세요. 자르시고 다음부터는 어떤 이슈, 테마가 나왔을 때 대장을 무조건 공략하자. 요거를 좀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대장주를 공략해보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거래 안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손절도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나오션이고요. 네. 매수가가 37,000원입니다. 그리고 아. 비중이 10%고. 네. 근데 지금 좀 빠져 있는데요. 제가 그 10% 더 추가 매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이게 얼마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네. 네, 며칠 한 4, 5일 됐나? 얼마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추가 매수 어느 가격에서 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입니다. 민프름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조선주들 오늘 일제히 다 급락을 했거든요. 오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또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 추가 매수 가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아, 제가 요새 계속 외치는 게 조선입니다. 조선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시장이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 증시 다 가고 코인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제일 영향을 안 받는 게 조선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중에 저는 하나오션을 거의 탑픽 1, 2 안에 두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락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하락이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 중이다. 조금 더 담아도 된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혹시 시청자님 요거 얼마나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기간요? 뭐 짧게 보셨어요? 아니요. 저기 한 2년이고 3년이고 한 3년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들 하셔서 그냥 장기적으로 묵혀놓고 보려고요. 네.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일단은요. 2, 3년까지는 너무 길고요. 네.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라서 힘을 못 써서 내년도 조선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올랐다. 더 간다 할 때 파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내년쯤으로 잡고 만약 더 가도 그거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체인지하는 게 나아요. 주식시장은 정말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2, 3년 동안 보지 마시고 일단 내년에 매도 시점으로 보시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에요.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할까요? 일단은 빠질 만큼 다 빠지고 반등 시작할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요. 왜 제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냐면 조선주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에서 1월 말까지는 원래는 전 세계 증시가 좀 상승하는 시기예요. 산타렐리랑 내년도에 기업들이 좋은 청사진들을 엄청 내보내면서 증시가 기대감 때문에 막 이러는데 올해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서 얘네도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내년 1월 중순이 지나서부터 증시가 조금 정상화될 겁니다. 그때 다시 조선주가 좀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 아무도 몰라요. 제 말씀은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다 끝나고 반등할 때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보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해보면 여기 1월 달부터 제가 지금 빨간 선 보이시죠? 네. 지금 시점은 3만 원이 가장 좋은, 가장 할인된 가격이에요. 여기 3만 원을 무너뜨리면 추세가 이탈하는 거라서 이거는 손절쳐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3만 원이 제일 좋다. 다만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이 이어서 3만 원도 잠깐 이탈했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처럼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전후로 고민하시고 그 지금 10%시잖아요.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부근에서 10% 한 번 더 추가 매수,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 때문에 또 조정이 올 수 있을 때 한 번 더 이 30%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오거나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급등이나 급락이 있을 때 분할 매도하시고 다시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하나오션 매수 잘하셨다. 매도 타이밍을 내년까지 좀 가져가 보자. 지금 조선주들 세일하는 종목들 많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카카오.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490원에 10%. 45,0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도 좀 많이 빠졌다 싶어서 들어가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네, 한 6월경에 매수를 하신 거죠. 좀 됐어요.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어떤 부분이 그럼 궁금하실까요? 지금 오르고 있는데 목표가가 궁금해서요. 얼마쯤까지 갈란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뭐 지난주 네. 금요일부터 굉장히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다 보수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목표 주가 세워주시겠어요?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담이지만 앞에 한오션 물리신 분 네. 저도 한오션 샀고 한오션 사가지고 10% 물렸거든요. 꼭 수익 내고 나시란 분 내고 나오시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카카오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잘 보세요. 네이버가 최근에 뭐 때문에 올라가죠?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소위 말하는 초록창에다가 AI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갖다 붙일 예정이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도 AI를 접목시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년 초부터. 그러면 그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시간 잘 두고 카카오 가고 있거든요. 왜 가냐면은 모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AI를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주가 재평가가 있을 것이다. AI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AI를 접목시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는 외국인이 사고 카카오는 기관이 사고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든 카카오든 AI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그리고 대안으로 의한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이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져나와서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화면 보시면은 작년 이제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상승 쭉 나오다가 어디서 꺾였냐면은 241선 일시적으로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주가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카카오의 주가는 하락 추세고, 그죠? 하락 추세고, 그러면은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최소한 갖고 계신 매수가 이상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카카오를 갖고 있다라면은 지금 잘 버텨가지고 한 48,000원 이상에서 한 5만 원 구간 사이 요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얘가 241선을 돌파하고 갈 것 같으면은 241선 안 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상에서 어쨌든 조금 수익 내고 나와서 다시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다가 만약 이전처럼 241선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 잘 팔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241선 지지하게 된다. 어차피 약수익 냈으니까 수익 낸 게 좀 있으니까 241선 45,000원 부근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전략을 짜셔가지고 대응을 좀 잘 하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밸브 일단 매수가를 목표 주가로 잡아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아닌가요? 카카오. 네, 카카오. 네, 매수가를 목표 주가로 잡아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상담 창구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1943번님께서 화성밸브 가지고 계십니다. 11만 4천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요.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앞서서 한국가스공사도 상담 도와드렸는데 이게 계속 줄줄 흘러내릴까가 또 더 걱정이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지금이라도 손절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이거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말 테마예요. 이게 사실 보세요. 대왕고래를 해서 얘네들이 수익을 얻는 회사들인가요?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테마이냐 산업이냐라고 있을 때 테마주로 들어가서 돈 벌면 좋죠. 근데 이게 성공 확률이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어. 정말 이 스캘핑하는 몇 초 단위로 매매하시는 손 빠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나 내부 정보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접근해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국가스공사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 관련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정유, 석유 우리 그 1차 에너지잖아요. 트럼프 관련주로도 속할 수 있고 겨울에 한국가스공사나 이 석유 관련주들 좋단 말이에요. 왜? 기름값 비싸니까 우리 보일러 떼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좀 그러니까 재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화성밸브 같이 이건 완전히 대왕고래 그냥 테마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왕고래가 아니고서는 얘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선 기자재라 어떻게 보면 엮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제 뭐 이거 우리가 딱 보다시피 화성 밸브니까 뭔가 밸브 뭐 관 같은 거 이음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니까요. 철강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오늘 급락은 대왕고래 때문에 결국에 급락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왕고래 얘기하면은 정치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 테마주 어때요? 완전 지 맘대로잖아요. 뭐 갑자기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하한가도 갔다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진입가 가격 11,400원이 높지 않아요. 가격 적당하거든요. 근데 비중이 조금 걱정돼요. 30%면 추매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추매하면 60%인데 테마주에 무슨 비중을 60%씩 넣어요. 그러면 이거 힘들거든요. 들고 있기가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자리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면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이 지금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장기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검은색 짙은 선 보이시죠? 요거 이탈하면 추세 전환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쫙 올랐다가 지금 여기 옆으로 가격 조정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만 거의 그냥 기간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운 거예요. 옆으로 누운 거는 힘이 그만큼 센 거예요. 빠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검은색 선에 맞닿아서 매수를 하면은 가장 베스트.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가 높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급락, 예상하지 못하는 급락과 급등이 나오는 게 이런 테마주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할 때 처음에 비중을 작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이 악재로 인해서 요 추가 매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0%라 추가 매수를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왕고래가 지금 예산 삭감, 요 정쟁에 좀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을 받은 거지만 이거 지금 이렇게 판 다 발려놨는데 갑자기 대왕고래 다 엎어버려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추가 매수 너무 높아요. 그래서 조금만 들고 계시다가 요 검은색 선을 완전히 이탈하면 그때는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 화성밸브와 동반해서 좀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7350번님께서 원익 IPS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2,200원에 비중 6% 가지고 계신데요. 어디까지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디까지 봐야 하나? 바닥을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몰라요. 이거 알면은 안 물리겠죠? 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몰라요. 지금 원익 IPS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이게 되게 많잖아요. 삼성전자가 다시 5만 원을 깰지 안 깰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일단은 원인은 알고 결과는 저희도 몰라요. 원인만 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뭐 때문에 빠지는지는 알잖아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삼성전자 뜬금없이 왜 얘기하냐면 지금 삼성전자 빠지니까 밑에 소부장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 하이스까지 못 가다 보니까 HBM 관련돼가 다 같이 빠지는 거고요. 사실 저는 올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냐면은 그냥 올해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판 짜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잠시 뜬금없지만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왜냐하면 자 지금 시장에 결국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트럼프 리스크도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시장에 시장 거래 대금도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이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쪽으로 포커싱 맞춰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자 트럼프 1기 들어왔을 때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부각되게 되면서 1년 내내 빠졌잖아요. 근데 2019년에 가서도 이게 지속이 되고 있지만 시장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차라리 취임하고 난 다음에 빠질 바에는 지금 트럼프 리스크 올해까지 다 반영시키고 내년에 해 바뀌게 되면서 안도랠리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내년에 가서 또 발목 잡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지금 뼈 아프게 아마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있잖아요. 가격대에서 지금 정도 현재 가격이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350원이거든요. 이거 사실 매도하러 간다고 해서 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매도한다고 해서 대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본인이 이거는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덮어버리는 게 나을지 팔아버리는 게 나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빠지는지 저희도 솔직히 몰라요.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삼성전자 중심의 시장이 조금 이제 추가락이 제한되고 안도랠리가 나와야 적어도 안 빠질 수 있다라는 결론만 내고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저희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면 그냥 계좌를 덮어버리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요거라도 매도해가지고 주식하지 마시고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또 왜 현금 가지고 있으시라고 하냐면은 지금 시장은 종목 매수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은 에이 괜히 들어갔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계좌를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팔고 현금 가지고 내년에 갈 것인가 요 두 가지 중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인님께서 재룡전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4,9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꾸 떨어지는데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기다리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재룡전기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전력설비주들도 다 하락해서 그런지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선주들은 또 다시 한번 좀 달려줄 수 있을까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한창 전력 설비가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단지 그냥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변경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소외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화나오션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1월 중순 이때까지는 지금까지 갔던 애들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 신규 매수할래라고 하면은 1월 달 준비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오징어 게임 이제 남았죠. 이제 12월 중순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새로운 섹터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 재룡전기 들어가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를 들고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다른 거가 딱 이제 나올 시기라서 산타렐리랑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이제 1년간에 나 돈을 어떻게 벌 거야 하는 청사진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핫하던 애들은 이제 이렇게 좀 안 봐요.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 있다. 다만 이것도 그래도 선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차트를 지금 크게 켜놨는데 이걸 왜 켜놨냐면 어디까지 조정이 올 것인가. 자, 1차는 여기에요. 36,000원 부근. 36,000원 무너지면 22,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매물대 체크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서 한번 비볐기 때문에 이 36,000원 부근을 무너뜨리면 원래 가격대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에는 이게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 하락 추세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하락 추세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게 다시 상승을 하려면 딱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지지받을 만큼의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36,000원에서 결정을 하시든가 종목 체인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력 설비가 아예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기다려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36,000원에서 지지 못 받는다 이러면 종목 체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지지 받는다 이러면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받은 거라서. 여기까지.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우리 청자님 재룡전기 자세한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푸왕님께서 코오롱 틱슈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4,000원에 90% 가지고 계시고요. 5년째 보유 중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오늘 상승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이용렬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또 그래도 급등을 해줬는데 우리 청자님은 지금 5년째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 인보사 사태로 굉장히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좀 더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까요? 조금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HLB잖아요. 네. HLB도 뭐 한다 그랬다가 논란 많았다가 올해 와가지고 올해 상반기죠? 상반기에 쭉 올랐었잖아요. 아마 이런 시도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하고 있냐면 비슷한 사례를 찾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서 주가가 어떻게 된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뭐 코오롱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던 건 이제 어찌 보면은 비슷한 점이잖아요. 비슷한 점인데 그렇게 됐을 때 HLB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그냥 무너져 내렸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어쨌든 기회가 와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코오롱 틱슈진이 어쨌든 최근에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본인 매수하신 매수가는 한번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동안 기다린 시간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이 만약에 꺾였다라면은 9월달 정도에서 이미 꺾였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 꺾이고 다시 불씨를 좀 살린다라는 것들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쭉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종목의 주가가 어느 정도 갈지는 그 종목 만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과거 사례를 보고 어떻게 된지를 보고 또 차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윗꼬리 달렸다고 해서 일단 서두를 팔아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기다린 거 일단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뭐 이렇게 수익까지는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는데 매수가까지는 일단은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버텨보세요. 버텨보시고 최대한 매수가까지는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반등 기대해보자. 시간의 거래에서도 코오롱 틱슈진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